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한국 투자자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돌파. 증권 계좌에 찍힌 수익률 플러스 10%, 20%. 카카오톡 단체방은 축하 메시지로 넘쳐납니다. 드디어 대박 났다. 이제 빚 다 갚고 집 사겠다. 그렇게 기뻐하는 당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르는 사이 계좌에 찍힌 그 숫자들이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으니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중소형주 시대가 왔다. 이제 묻지 마. 투자만 해도 돈을 번다.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게 말합니다. 유튜브 주식 전문가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식 계좌 위로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험을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투자금이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2023년 중반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코스피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폭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상승장입니다. 모든 지표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함정이죠.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금리가 4%를 돌파했습니다. 40년 만기 국채 기준입니다. 4%요. 이게 뭐가 대수냐고요? 그냥 일본 문제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식 계좌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 가치도 오른다. 왜냐면 높은 금리를 받으려는 돈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폭등하는데 엔화 가치는 오히려 폭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금리 4% 돌파. 그런데 엔화는 달러 대비 160엔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나쁜 금리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일본 정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아십니까? 260%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2배 반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본은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감세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세금을 줄인다. 국민들한테는 좋은 소리죠.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 건가? 국채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 국채를 더 찍어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릅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가 4%까지 치솟은 겁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엄청난 빚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엔화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트리플 약세입니다. 채권 가격 폭락, 통화 가치 폭락, 주식시장 폭락,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국 투자자들과 관계가 있느냐고요? 첫 번째 충격입니다. 원화와 엔화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동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와 엔화는 동북아시아 리스크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구조가 비슷하고 수출 중심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경제가 흔들린다. 그럼 한국도 위험하다. 아시아 전체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화가 무너지면 원화도 같이 매도 압력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십시오. 엔화가 추락할 때마다 원화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팝니다. 왜냐하면 환율 손실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는 미국인 투자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의 자산도 10% 줄어듭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말이죠. 그래서 미리 팔고 빠져나갑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속도보다 외국인이 파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요? 결국 주가는 다시 떨어집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는 허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라면 값이 오르고 휘발유 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에서도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정책적 외통수라고 합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투자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같은 제품을 팔아 경쟁합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정밀기계, 주력 품목이 겹칩니다.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도요타가 경쟁합니다. 같은 급 차량을 놓고 말이죠. 엔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도요타는 가격을 10% 낮춰도 일본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엔화로 환산하면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차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적자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도요타가 가격 경쟁에서 이깁니다.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현대차는 밀립니다.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실적이 악화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말이죠. 엔저가 심해지면 일본 기업들이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춥니다. 삼성전자는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코스피 전체가 무너집니다. 조선도 똑같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렸습니다. 수주 잔고가 4년치가 넘습니다. 그런데 엔저가 지속되면 일본 조선사들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합니다. 가격을 낮춰서 수주를 뺏어갑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미래 먹거리가 사라집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중소형 수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자부품, 화학, 기계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합니다. 엔저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실적이 악화되면 주가는 바로 반응합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그건 일본 변수가 터지기 전까지만 유효한 숫자입니다. 세 번째 충격입니다. 일본에 투자한 한국인들의 비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엔테크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낮을 때 일본 자산을 사두면 나중에 엔화가 오를 때 환차익을 본다.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엔화 예금, 일본 국채 ETF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 투자로 손실입니다. 거기에 엔화 가치까지 떨어지니까 환차손도 발생합니다. 채권 가격 하락 더하기 환율 하락. 이중 폭탄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작년 초에 1억 원어치 일본 국채 ETF를 산 투자자가 있습니다. 당시 환율은 900원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국채 가격이 10%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도 10% 떨어졌습니다. 이 투자자의 손실은 얼마입니까? 대략 2천만 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연쇄 효과입니다. 일본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일본 자본이 전 세계에서 회수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아십니까?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돈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수백조 원 규모로 퍼져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돈들이 강제로 회수됩니다.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투자 자산을 급히 팔아치워야 합니다. 한국 주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한국 증시에 유동성 쇼크가 옵니다. 거래가 마비됩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2024년 8월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살짝 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도 하루에 10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금리 인상폭이 아주 작았습니다. 0.25%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4%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순식간에 800선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위험이 숨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왜 언론은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만 떠들고 일본 리스크는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니까요. 분위기를 띄워야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증권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매수적기다. 코스닥이 1200까지 간다. 중소형주 시대가 왔다. 이런 리포트를 쏟아냅니다.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면 정부 부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이 파탄납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국민 경제가 파탄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입니다. 일본 은행 총재가 최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뭡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겉으로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한폭탄입니다. 일본 국채금리 4% 폭등과 엔저 현상.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한국 증시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원화가치 동반 하락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실적이 악화됩니다. 일본 투자 손실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과도한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신용거래, 미수거래로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이번발 쇼크가 오면 마진콜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십시오. 둘째,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십시오. 한국 주식에만 올인하지 마십시오. 달러 자산, 금, 채권,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십시오. 최소한 30%는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1997년 IMF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위기가 오기 전까지 모두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왔습니다. 2026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발 경제 쓰나미가 우리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쓴맛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